그날 밤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닭장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데 닭장문에 뚫린 작은 구멍을 막는 걸 깜빡하고 말았다. 술에 취한 탓이었다. 존스가 몸을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손전등의 동그란 빛이 춤추듯 좌우로 크게 흔들거렸다. 존스는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장화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졌다. 그러고는 술통에 남아있는 맥주를 마저 따라 마신 뒤 침실로 올라갔다. 먼저 잠자리에 든 존스의 아내는 코를 골고 있었다. 이윽고 침실 불빛이 꺼졌다. 그때 벼랑간 농장 안 곳곳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는 낮에 농장 동물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품평회에서 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미들 화이트종 수태지 메이저 영감이 간밤에 꾼 이상한 꿈과 관련해 여러 동물에게 할 말이 있으니 모이라는 전갈이었다. 농장 동물들은 존스가 잠자리에 든 직후 헛간에서 모이기로 했다. 품평회 같은 데 나갈 때 메이저 영감의 공식 명칭은 윌링던에서 가장 잘생긴 돼지라는 뜻의 윌링던 뷰티였다. 하지만 동물들은 항상 메이저 영감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농장 안에서 꽤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라면 1시간쯤 잠을 덜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듣고 싶어 했다. 널따란 헛간 한쪽에는 연단처럼 다른 데보다 약간 높이 올라간 곳이 있었다. 일찌감치 도착한 메이저 영감은 그 위에 집단을 깔고 앉아서 다른 동물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대들보에 매달린 램프가 메이저 영감의 머리 위에서 대롱거렸다. 올해 12살인 메이저 영감은 최근 들어 살이 부쩍 찌긴 했지만 여전히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지금껏 한 번도 송곳니를 다듬은 적이 없는데도 얼굴이 무척이나 지혜롭고 인자해 보였다. 잠시 뒤 동물들이 하나둘씩 헛간으로 들어와서 저마다 편하게 자리를 잡았다. 블루벨과 제시와 핀처가 맨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를 이어 돼지들이 들어와서 메이저 영감이 앉아있는 곳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암탉들은 창틀에 올라앉았다. 비둘기들은 퍼덕거리며 석가래 위로 날아올라갔다. 양과 젖소들은 돼지들 뒤에 자리를 잡자마자 되새김질을 시작했다. 잠시 뒤 짐수레를 끄는 말인 복서와 클로버가 느린 걸음으로 나란히 들어왔다. 둘은 혹시라도 집단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작은 동물들을 밟을까봐 털이 북슬북슬한 커다란 발을 옮겨 디딜 때마다 신경을 바짝 곤두세웠다. 클로버는 중년의 뚱뚱한 앞말인데 새끼를 4번이나 낳아서 아름답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복서는 키가 거의 18뼘에 이르는 몸집이 거대한 수말이었다. 복서는 덩치가 큰 만큼 힘도 세서 혼자서도 웬만한 말 2마리의 몫을 너끈히 해냈다. 하지만 코 밑에 하얀 줄무늬 때문에 약간 멍청해 보였다. 실제로 복서의 지능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농장 동물들에게 신임을 받았다. 2말에 이어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들어섰다.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벤저민은 성격이 몹시 괴팍했다. 그런데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어쩌다 입을 열어도 비아냥거리는 말만 몇 마디 내뱉을 뿐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하느님은 내게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 그런데 애당초 파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꼬리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 벤자민은 농장에서 유일하게 웃을 줄 모르는 동물이기도 했다. 왜 웃지 않냐고 물으면 특별히 웃을 일이 없는데
왜 웃냐고 되물었다. 그런 벤저민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다. 바로 복서였다. 물론 벤저민이 좋아하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둘은 일요일마다 과수원 너머 자그마한 방목장에서 나란히 풀을 뜯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벤저민이 복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복서와 클로버가 자리를 잡고 앉자 이번에는 어미를 잃은 새끼 오리들이 줄지어 헛간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들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꾀꾀거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밟히지 않을 안전한 장소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클로버가 살찐 앞다리를 뻗어서 녀석들에게 보호벽을 만들어 주었다. 녀석들은 보호벽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잠들어 버렸다. 잠시 뒤 멍청하지만 예쁘장하게 생긴 흰색 앞말 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존스의 이륜마차를 모는 몰리는 입안에 든 각설탕을 오물거리며 맵시 있는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몰리는 앞쪽 연당 근처에 자리를 잡자마자 새하얀 갈기를 가볍게 흔들어댔다. 갈기를 장식한 빨간색 리본을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가장 늦게 도착한 동물은 고양이였다. 녀석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장 따뜻할 것 같은 장소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클로버와 복서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몸을 웅크린 뒤 만족스러운 듯 나지막이 가르랑거렸다. 녀석은 애초부터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이제 매너 농장의 동물들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녀석은 존스가 길들인 까마귀 모세뿐이었다. 모세는 뒷문 뒤쪽에 횃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 동물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연설을 들을 자세를 갖추었다. 메이저 영감은 몇 차례 헛기침을 하고는 마침내 연설하기 시작했다. 동지 여러분,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말이 있으니 꿈 이야기는 잠시 나중으로 미루어둡시다. 동지들, 내가 여러분과 함께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 의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나는 꽤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 혼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나는 우리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라면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우리 동물들의 삶에 관한 겁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동물들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더덥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최소한의 먹이를 받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몸에 남아있는 힘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죽어라 강제노동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주인이 더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휴식은 무엇인지 아는 동물은 이 잉글랜드 땅에 단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자유로운 동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동물의 삶, 그것은 비참한 노예의 삶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며 자연의 섭리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해서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잉글랜드는 기름진 토양과 온난한 기후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동물을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농장만 하더라도 한 해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말 12마리와 소 20마리와 양 수백 마리가 꿈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안락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생산해내는 것의 대부분을 인간이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모두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이지요.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적, 실질적인 적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을 몰아내면 배고픔과 과로의 근본 원인도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알을 낳지도 우유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쟁기를 끌지도 못합니다. 걸음이 느려서 작은 토끼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모든 동물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동물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고작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먹이를 줄 뿐입니다. 물론 나머지는 모두 인간이 차지하지요. 우리의 노동력으로 땅을 갈고 우리의 오줌똥을 거름으로 쓰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맨 몸뚱이뿐이다, 이겁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젖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유가 모두 몇천 리터입니까? 마땅히 여러분의 소중한 송아지들을 배불리 먹여 키우는 데 쓰였어야 할 그 많은 우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암탉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낳은 달걀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 가운데 병아리로 부화한 달걀이 몇 개나 됩니까? 나머지 달걀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부분 시장에 팔려나갔고 그 돈은 농장 주인 존스 씨와 그의 일꾼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로버, 당신이 낳은 망아지 4마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고 돌봐주며 당신에게 기쁨을 주어야 할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당신의 망아지들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마다 다른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다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팔려갔다, 이 말입니다. 클로버, 고통스러운 출산과 힘든 노동의 대가로 당신이 받은 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과 누추하기 짝이 없는 마구간이 전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다 조물주가 정해준 수명까지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과 비교하면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처지는 아니지요.
나는 12해를 살아오는 동안 퍼뜨린 자손만 해도 400마리가 넘습니다. 이는 나를 비롯해 모든 돼지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돼지도 잔인한 사륙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젊은 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도살장에 끌려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같은 무시무시한 상황은 비단 돼지에게만 닥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비극의 순간은 젖소, 암탉, 양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맞닥뜨려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말과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라고 팔자가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저기 앉아있는 복서를 보십시오. 저 친구의 튼실한 근육이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날, 우리의 주인 존스 씨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복서를 도살장에 팔아넘길 겁니다. 도살장에서는 복서의 멱을 따서 끓는 물에 푹 고아서는 사냥개의 먹이로 만들겠지요. 사냥개의 운명도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늙어서 이빨이 빠질 즈음이면 존스 씨가 목에 벽돌을 매달아 연못에 빠뜨릴 겁니다. 동지 여러분, 이쯤이면 우리의 불행한 삶이 모두 인간의 횡포 때문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 모두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될 겁니다. 하룻밤 새에 부유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란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밤낮 없이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인간과 맞서 싸우는 것, 즉 반란입니다. 반란의 시기가 언제일지는 나도 모릅니다. 일주일 뒤일 수도 1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동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 후손에게도 전달하십시오. 미래 세대들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결의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논리에 유혹당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인간과 동물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므로 한쪽이 잘 살면 곧 다른 쪽도 잘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귀를 기울일 가치조차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사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물들끼리 단결해야 합니다. 투쟁을 위해 투철한 동지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우리의 적이고 동물은 모두 우리의 동지입니다. 연설이 이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까부터 쥐 4마리가 쥐구멍에서 기어나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개들이 쥐들을 본 순간 와락 달려들었던 것이다. 쥐들은 구멍 속으로 잽싸게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잠시 뒤 메이저 영감이 앞발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킨 다음 중단되었던 연설을 이어나갔다.
동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쥐나 산토끼 같은 들짐승은 우리의 적일까요? 아니면 동지일까요? 이 문제를 놓고 투표에 붙입시다. 정식으로 논의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쥐가 우리의 동지라고 생각합니까? 즉시 투표가 이루어졌고 동물들 대부분은 쥐가 동지라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3마리의 개와 고양이뿐이었다. 그런데 그들도 찬성과 반대 양쪽에 표를 던진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메이저 영감이 계속 말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인간과 인간의 모든 행동 방식에 증오를 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짐승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해 인간과 맞서 싸우되 절대로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를 쟁취한 뒤에도 인간이 저질러온 악행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절대로 집안에서 살면 안 됩니다. 침대에서 자는 일, 옷을 입는 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돈을 만져도 누군가와 거래를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습성은 전부 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건 어떤 동물도 같은 종족 위에서 지배하고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약하든 강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내가 간밤에 꾼 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꿈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강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의 세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나는 그 꿈을 꾼 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수년 전 내가 새끼 돼지였을 때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여러 암돼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워낙 오래된 노래라서 곡조도 거의 잊어먹고 가사도 겨우 첫 3마디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곡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까맣게 잊은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어젯밤 꿈속에서 그 곡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사도 정확히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노래는 아주 오래전에는 많은 동물이 즐겨 불렀는데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억에서 지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동지 여러분 앞에서 지금 그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늙어서 목소리가 거칠기 짝이 없지만 내 노래를 듣고 여러분은 훨씬 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래 제목은 잉글랜드의 동물들입니다. 메이저 영감은 몇 차례 헛기침을 해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윽고 메이저 영감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거칠기 짝이 없었지만 노래 실력은 훌륭한 편이었다. 곡조도 클레멘타인이나 라쿠카 라차만큼이나 감미로웠다.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잉글랜드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동물들이여,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귀 기울여라. 눈부신 황급빛 미래에 관한 소식을. 머지않아 그날이 오리니 잔인한 인간은 모두 사라지고 아름다운 잉글랜드의 기름진 땅은 오직 우리 동물들의 차지가 되리라. 우리 코에서 콧뚜레가 벗겨지고 우리 어깨에서 멍에가 내려지고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슨 채 무서운 채찍질도 더 이상은 없네.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리니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 토끼풀과 콩, 사탕무가 그날부터 모두 우리 것이 되리라. 잉글랜드의 땅은 찬란히 빛나고 잉글랜드의 강물은 더없이 맑으리니 산들바람조차 더욱 달콤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오면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는 싸워야 하리니 비록 그 전에 눈을 감을지라도 젖소와 말, 거위와 칠면조 모두 자유를 위해 피땀 흘려 싸우리라. 잉글랜드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동물들이여,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귀 기울여라. 눈부신 황금빛 미래에 관한 소식을. 메이저 영감의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동물들이 모두 따라 부르자 헛가나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동물들은 너나 없이 목소리를 높여 열정적으로 노래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머리가 둔해 배우는 게 좀 더딘 동물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동물들도 몇 차례 반복하더니 웬만큼 곡조를 익히고 가사도 몇 마디 흥얼거리게 되었다. 돼지나 개 같은 제법 영리한 축에 끼는 동물들은 단 몇 분 만에 곡조와 가사를 완벽하게 다 외웠다. 잠시 뒤 동물들은 서너 차례 연습한 끝에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멋지게 합창했다. 젖소들은 음매, 개들은 컹컹, 양들은 매매, 말들은 히잉, 오리들은 꾀꾀거리며 곡조를 따라했다. 모두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좋아해서 연이어 5번이나 합창했다. 아마 방해하는 인간이 없었다면 동물들은 밤새워 그 노래를 합창했을 것이다. 잠을 자던 존스는 동물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농장에 여우가 침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침실 한 구석으로 달려갔다. 언제나 그렇듯 거기에는 장총 한 자루가 세워져 있었다. 존스는 장총을 집어들자마자 캄캄한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마구 당겼다. 귀청을 때리는 총성과 함께 산탄이 헛간 벽에 날아와 박혔다. 동물들은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회의를 끝내고 각자 잠자리로 돌아갔다. 이윽고 농장은 침묵 속에 잠겼다.